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또 키르아 얘기입니까? 네, 2부 녹음 진행합니다. 귀여워.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주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네바다이. 네바다이? 네, 네버다이가 아니라 네바다이. 네바다이요? 네바다이! 뭔지 모르시죠? 네. 네바다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네. 그 내용의 이야기랑 그다음에 커피는 손맛이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그냥 오늘 나눠볼게요. 영화는 다음 회 녹음할 때 다시 보고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 네바다이 사건을 제가 기사에서 최근에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소규모 점포들 있죠. 카페나 이런데 아저씨들이 지금 내가 돈이 현금 10,000원이 없는데 돈 빌려달라. 아니면 이제 뭐 음식물 같은 걸 먹고 나중에 제가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먹고 튀는 거 그런 기사를 봤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먹고 튄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장사 안 되는 가게들 있잖아요. 네. 여자 혼자 있는 가게나 알바생들이 있는 가게 가서 뭐 내가 지금 누구누군데 좀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뭐 돈 5,000원만 잠깐만 빌려줘. 뭐 10,000원만 빌려줘. 아니면 뭐 내가 좀 있으면 뭐 계좌이체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좀 그럴듯하게 아니면 얘기를 해갖고 금품을 갈취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놓고 이제 안 갚거나 도망가거나 뭐 이런 내용인데 요게 최근에 기사에 떴어요. 근데 이런 기사를 제가 가끔씩 종종 봐요. 특히 나이 있는 분들이 혼자밖에 없는 가게들, 한가한 가게들 가갖고 그럴듯하게 거짓말 해갖고서는 뭐 나중에 돈 주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서울역 이런 데 가면 뭐 뜬금없이 고스톱이나 같은 데만 가도 뜬금없이 많이 당했어요. 당신도 당했구나. 아줌마나 이런 분들이 와서 나 지금 교통비가 좀 모자른데 뭐 5,000원만 10,000원만 좀 주면 내가 계좌이체 해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네바다이거든요. 다 해봤어요 당신? 해본 게 아니라 당해봤죠. 그러니까 저는 한 3번 정도 당했던 것 같은데. 나 한 번도 안 줬는데 당했어. 저는 한 번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외국인 분이 자녀분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나쁜 씨. 그래. 근데 아기가 초등학생 정도는 안 되고 유치원생 한 6살, 7살 이 정도 돼 보였고 아주머니는 약간 동남아 쪽 계시는 분 같았는데. 왜 또 동남아냐? 근데 아기도 동남아 얘기였어. 근데 오셔가지고 뭐지 차비가 없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살짝 얘기하시는데 대충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근데 나도 돈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애기가 너무 그러니까 애기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애기가 불쌍해서 애기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가지고 현금 10,000원인가 드렸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그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아저씨분이 얼큰하게 취하셨어. 아저씨 얼큰하게 취하셔가지고는 학생 내가 어디까지 가야 돼 강원도 내가 강원도 무슨 일을 하는데 여기서 강원도까지 30,000원이야 말하면서 줬어요 그거를? 제 남자친구가 줬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드리고 뭐 자기한테 계좌번호를 주면 자기가 갚겠다. 네, 저도 당했죠. 네, 그래서 계좌번호를 주고 했는데 안 왔죠. 네. 또 있었어요? 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3번인데 한 번 또 언제지? 볼메님은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남들한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고 돈을 준 적은 있어요. 저 버스 타려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었는데 나 학생이었다 버스에서. 참 많다 그러네. 할머니였었는데 그분이 교통비 없다고 버스비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갚는다 그랬어요? 2,000원 드렸나? 아니 갚는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그분 달라 그랬는데 갈취가 아니잖아. 그래서 왠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뭐 행세나 이런 거 떠나서 이게 조금 아프신 분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드렸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배도 고프다고. 그래서 저 지금 1,000원짜리 2개밖에 없다고. 그냥 그러고 거기서 말았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 거기서 또 봤어. 맞아요. 전 학생이었는데 1,000원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비가 없다고. 그래서 1,000원만 달라고 그래서 1,000원. 근데 저 여러 명한테 1,000원씩 받더라고요. 집까지 가는데 멀다고 일단
나한테 1,000원 받고 딴 분한테 가서 1,000원 받고. 1,000원은 그렇게 부담되는 돈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갈치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최근에 본 기사는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음식물 같은 걸 먹고 뭐 나중에 돈을 갚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튀는 거죠. 그게 얼마 안 되니까. 왜냐면 제가 그걸 주문해서 직접 당했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손님이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왜냐면 이제 사업주의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팔아야 되니까 간절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녁 이제 마감 때쯤이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메뉴가 이 사람이 와서는 주문을 처음에 했어요. 초콜릿 아이스 초코 3잔이랑 쿠키 3개, 초코 쿠키 3개 이렇게 시켰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대요. 혼자 오신 거예요? 네. 근데 3잔을 시켜요? 아까 뭐 병원에 자기 엄마 병원에 엄마가 음료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음료를 사러 지금 잠깐 나왔다. 거기 병원이 있나? 근처에 있긴 있죠. 그러니까 뭐 병원에 엄마가 있는데 내가 음료를 좀 사다 주려고 해서 나왔는데 지갑이 없네요 이러는 거야. 그때 금액이 대략 한 10,000원 됐어요. 왜냐면 우리 초콜릿 그때 당시 가격이 3,000 얼마에다가 3,500원. 네, 3,500원 정도에 그러니까 초콜릿 3잔에 쿠키 3개였거든요. 쿠키도 1,000, 네, 1,000몇 한 2만 원 정도 했겠는데? 13,000원. 그러니까 2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1,000원이었는데 15,000원? 네. 왜냐면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15,000원이든 2만 원이든 벌어야 되니까 왠지 깨름직했는데 그것도 믿어보자 이란 마음으로. 근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계좌로 돈을 넣어드리겠다. 진짜다 이러면서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꼭 사다 주. 아저씨가 한 40대 50대 됐던 아저씨였어요.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 뭐 인생 뭐 있나 한 번 더 뭐 믿어보자 라는 마음을 드렸거든요. 역시나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후로 못 받았죠. 그 가게 하는 동안 계속 안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저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얄팍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당해 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당하시고 나서 나중에 뭐 당했다라고 느꼈을 때 뭐 기분이 어떠셨어요? 10,000원 드렸던 분은 그냥 애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라서 받을 생각 별로 없었고. 그런 내사. 1,000원은 내가 그래 어디 가서 뭐라도 사 먹어라. 1,000원 줬고. 근데 그 3만 원은 제가 진짜 처음부터 이건 사기다. 이거 내가 남자친구한테도 야 이거는 딱 봐도 사기다. 이거 안 줘. 줄 뿐이 아니라고. 사실 남자친구 믿더라고 자꾸 그분을. 오 착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계속 남친 자랑인데? 아니 나는 자꾸 내가 바보냐고. 아니 이거 딱 봐도 안 줄 것 같고 뭘 믿고 주냐 그 사람 도대체. 그리고 10,000원 2만원도 아니고. 그러네요. 3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야 줄 거면 10,000원만 드려 나중에 다른 분한테 또 받으시라고 이러면서 했는데도 결국 3만 원 그것도 찾아가지고. 현금이 없었는데 그 CD기 앞에 가가지고 착하다. 찾아가지고 3만 원을 드는데 좋은 사람이다. 속에서는 막 잡아야 된다. 그 어디요? 왜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지. 다 퍼주겠네. 다 퍼주겠어. 이미 많은 세월 함께 했잖아요. 더 오랜 시간. 더 오랜 시간.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많이 했다는 얘기야. 더 오랜 시간. 어떤 남자친구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네. 그러네. 또 전 실수했네. 남자친구인지 전 남자친구. 그냥 그냥 그러려니.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죠. 진짜. 저도 화가 많이 났는데 이러니까 세상을 사람들이 못 믿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되도록이면 믿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물론 고지고대로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믿어줘야 또 사회가 좀 믿어주는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믿어주니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씁쓸했었어요. 만약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나는 해줄 수 있을 건지. 안 해주지 않을까요? 근데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해주고 근데 정말 선의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없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정말 해다 줘야 되는데 난 갚을 생각이 있는데 근데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근데 이런 사회가 되어가면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사회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많이 등쳐먹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니까 아직은 그래도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저런 인간들이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착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먹고 사나 보다라는 생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요즘은 계좌이체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해버리니까. 아 근데 제가 그때 장사했을 당시 그걸 잘 몰라. 왜냐면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지만 그땐 잘 안 썼죠. 안 썼나? 네, 지금은 거의 저도 뭐 월이나 이런 거 하러 갔을 때 네. 현금 안 가져오고 왔으면 아 맞다. 바로 계좌이체 스마트폰으로 하신다. 계좌이체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써먹으면 되겠다. 아니면 카드 하시면 아니면 요새는 휴대폰 같은 걸로 이건 빌려주는 건 아니고 모바일 결제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지갑 안 두고 다녀도 그 안에 카드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바로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좀 편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삭막해진 건가? 왜? 얘기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죠. 대화할 일이 없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접촉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은행 업무도 사실 은행에 가서 창구에 가야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ATM이 생긴 거고 요새는 또 통장도 잘 안 만들어주면서 은행이 줄어든 추세잖아요. 종이 통장 만들면 돈 내야 된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1,000원인가? 뭐 이렇게 낸대요. 종이 그 통장 자체를 지류 통장 만들 때는 이제 안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가면 조금씩 가면 이제 은행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겠죠? 그럼 다 인터넷으로만 돼 있는 통장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이 아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좀 금리를 더 주는데 인터넷으로만 만든 통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통장들 그러면 점점 그러면 이제 은행이 아예 없어지겠지. 지금 사람 없이 그 CD기로만 하는 은행이 무인 은행정들도 있으니까. 써니뱅크 막 이런 데들 보면은 은행 돈도 잘 버는데 왜 그래? 그리고 이제 증강영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막 이렇게 안경 끼고 다니면서 이게 앞에 이제 김언니 있지만 김언니 이제 안 보고 나는 이제 딴 사람 보는 거지 뭐. 남자들 천국이지. 여기에서 포켓몬 나오면 잡아서 포인트 추가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점점 그런 편리해질수록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삭막해져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의도했다기보다는 접촉이 점점 줄어드니까 그럴 사실 수밖에 친구들 없죠. 만나는 시간보다는 핸드폰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네, 전화 잘 안 하잖아요 요새는. 카톡 하잖아요. 카톡. 전화 진짜 안 쓰는 것 같아요. 통화료 무료 통화 100분 저도 100분 안 쓴다니까요. 근데 가끔 전 스마트폰 대화만 하면 답답해서. 근데 이게 핸드폰 하면 답답한데 저희 이렇게 사무직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카톡을 메신저로 켜놓거든요. 이게 밴드나 이렇게 좀 단톡방 같은 거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 그냥 우리는 안 되는데. 근데 안 되는 회사들이 요즘 많아요. 내부 메신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게. 근데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는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좀 많은데 카톡으로만 하면 좀 의사 전달이 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전 전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대충 얘기해놓고 대충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많이 하죠. 쌓아뒀다가. 그러시군요. 좀 그러세요. 네, 내 바다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등쳐먹는 그런 짓 좀 하지 맙시다. 네바다이가 맞는 거예요? 네다바이가 맞는 거예요? 네다바이가 맞나? 아니 지금 자꾸 네버다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데. 결코 죽지 않는데. 네이버에서 네다바이를 네다바이. 네버다이는 않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네다바이예요? 네다바이. 난 네바다이. 내가 자꾸 네바다이를 검색하니까 네가 자꾸 네다바이를 검색해줘. 죄송합니다. 네다바이입니다. 뭐가 맞는 건가 지금? 네다바이가 맞습니다. 네다바이 맞는 거예요? 내가 왜 네바? 네바다이라고 하잖아요. 네바다이가 연관 검색어에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바다이가 네바다인가 또. 또 이렇게 단어를 하나 배워가네요. 네. 네. 네다바이. 네다바이. 거짓말로. 협잡, 방화, 도둑질, 횡령 네. 이런 뜻이래. 잘 쓰진 않는 단어죠. 용세식당에서만 쓰네요. 네. 영지. 같은 어려운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제일 나빠 진짜. 지옥 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진짜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를 등쳐먹는 짓은
차라리 좀 돈 있는 사람들 좀 등쳐먹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럴 것 그 차라리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원래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등쳐먹죠. 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돈 많은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슬프다. 아, 있으면 있는 만큼 원래 돈이라는 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배웠는데. 그건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많이 번 사람들이 그 부를 조금이라도 좀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인간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요? 욕심과 이기심 뭐 이런 측면을.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뭐 욕망이 끝이 없지만. 네, 이번 또 다른 주제는 커피는 손맛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담갔다 빼야 되나? 손맛이다. 담갔다 이렇게. 아, 이거 아직 얘기인가요? 커피가 손맛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맛인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쵸?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진짜 느끼세요? 한창 커피 배울 때 원두 갈려지는 거나, 특히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핸드드림은 거의 한 90% 구하는 손맛이 맞는 것 같고요. 머신도 뭐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렇게 템퍼링 하는 것도 세기. 하는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거 좀 덜 당겼다, 아니 좀 많이 당겼다 하면은 이제 뭐 그 약간 살살 부른다고 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실제로 출출되는 속도도 달라지고 하니까 손맛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여기는 없지만 지교군이 커피 처음 배울 때 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내려줬는데 그 구내식당이었나? 10초 만에 나왔다고 커피가. 카페가 물 쏟듯이 콜콜콜콜 에스프레소가 물처럼 콜콜콜. 그거 보면 기계를 다루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구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것도 사람의 기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손맛이 개입이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장비들이 아직까지는 반자동이다 보니까 완전 원스톱 뭐 시스템으로 돼 있는 뭐 스타벅스처럼 던킨이나 원두가 아예 갈려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쭈쭈쭉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닌 이상은 캡슐 커피나 그러니까 캡슐 커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죠. 손맛은 관여 없는 그냥 넣으면 전자동 완전 자동 시스템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는 시스템도 이제 프랜차이즈는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개인 카페들은 다 수작업을 거치거든요. 물론 이제 글라인더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 분쇄 회전율을 다 계산을 해서 일정한 양이 나오도록 합니다만, 그 갈린 원두 양이, 근데 그것도 100%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 그런 장비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제 땡겨서 일정량을 자기가 담잖아요, 감각으로. 그 뭐 그람을 재서 자기의 이제 감각을 키워서 일정하게 몇 그람 정도 담기도록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그런 걸 안 하거든요. 그냥 대충 땡겨 담고 대충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이 적은지 많은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담고 대충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누가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조금 편차가 커지는 경우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커피가 손맛이 크게 좌우되는 거 이미 분명한데, 그 소비자들이 뭐 그걸 인지를 많이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커피를 맛으로 찾고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지만,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시거나 아니면 잠시 이제 방문을 하셨던 분들은, 뭐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맛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장소를 빌리는 개념으로 와서 그런지 뭐 커피를 만드는 친구들도 대충 만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다른 가게에 이렇게 가서 먹을 때나 아니면 놀러 갈 때 추출하는 거 이런 거 보죠. 좀 전문성 있게 한다라고 느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딱 눈에 이제 보이세요? 네,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볼메인도 많이 보이세요? 저는 커피는 일단 맛을 보면 이제 취향이긴 한데, 이제 이상하게 뽑았다라는 걸 느껴지는 커피들이 있긴 하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우유가 들어간 류를 좀 카푸치노나 이런 걸 많이 찾다 보니까
카푸치노는 우유를 다루는 스팀하는 기술이 네.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온도도, 손기술이에요. 예, 온도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제 이 소리를 듣죠. 이제 맞아, 소리. 보이진 안 들어도 소리. 이 소리가 그러니까 제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려요. 그래서 이게 새소리 막 엄청나면 이 개거품 나오겠구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뚜껑 딱 열으면 역시나 이거 시나몬은 다 가렸구나. 나 시나몬 뿌려달라 안 했는데 이런 시나몬 앞으로 걔는 원래 뿌리는 레시피 한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안 물어보고서 하다 보통 저는 시나몬 빼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유는 특히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는 단백질을 너무 응고시키거나 하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데운 우유는 식으면 우유 비린내가 네네.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지근하다고 느낄 정도가 딱 네네. 적당한데 온도를 그렇게 맞춰준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그 온도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온도 걔도 그렇지만 딱 잡았을 때 이제 거품과는 상관없이 뜨겁게 내는 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겨울에 제가 미지근하다고 느끼게 그러니까 라떼라든지 카푸치노를 주신 거는 거의 없어요. 한 네. 두세 곡 꼽나? 좀 개인 카페 좀 전문성 있게 하는 데는 이제 온도는 잘 맞춰주는데 지금 우리가 온도를 잘 맞춰주지 않는 주된 이유는 드시는 분들이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그쵸. 분은 미지근하다라고 얘기를 워낙들 많이 하니까 아예 그럴 바에 조금 더 온도를 높게 설정을 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왜냐면 대부분 이제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젊은 친구들은 뭐 너무 미지근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귀찮아서 그런지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자기 취향이 안 맞아도.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특히 어머님들은 10중 8구 다 갖고 내려오세요. 너무 미지근하다고. 데워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자꾸 습관적으로 좀 높게 온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제 65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가 이제 교본에 나와 있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60도에서 70도까지가 가장 적합한 우유의 온도라고 이제 교본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장 내에서 좀 제대로 하는 데는 이제 65도에서 70도 사이를 잘 준수하게 지키는데 이런 고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컴플레인도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좀 70도 위로 살짝 올려서 제공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전과 좀 다른 게 예전에는 온도계를 꽂고 보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스티밍을 오래 한 몇 년 하면 온도계 안 봐도 그쵸. 대충 감각으로 알아요. 근데 잘 못하시는 분들인데도 온도계를 안 꽂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내가 온도 몇 도인지 알아? 물어보면 모르죠? 근데 그냥 이게 뜨겁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이게 뜨겁네 이것도 몰라. 아시겠지만 피처가 겉에 느껴지는 온도와 우유의 온도가 달라요. 아시죠? 피처가 열을 뺐기 때문에 피처가 뜨겁다고 그래서 우유가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면 피처는 엄청 뜨겁지만 우유는 따뜻한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제 과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거죠. 만드는 친구들이. 그냥 우유 대충 뜨거울 때까지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도가 몇 도 되는지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처음에 이제 온도계를 꽂고 트레이닝을 하다가 이제 온도계도 단점이 반응 속도가 느려서 실질적으로는 온도계가 끄고 맞아요. 나서도 한참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도 습득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온도계를 꽂고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새 카페들은 아예 온도계를 안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허세 꼽는 게 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온도계 꼽는 게. 저는 아예 자기가 잡고 있지도 않고 그 스티머를 넣고 떡 올려놓고 자기 딴 걸로 본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바빠서. 혼자. 그래서 한 1분 정도 그냥 하더니 하고 그다음 겁나 뜨거워서 진짜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네 이러면서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놔두는 것도 해요. 네. 네. 근데 그게 거품이 잘 나. 원래 제대로 하면 잘 나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게 가르치거든요. 그 주된 이유는 정성을 쏟으라는 거니까. 왜냐면 이렇게 할 거면 바리스타가 무슨 필요가 있냐. 네가 직접 보면서 정성을 들여서 온도가 잘 맞게끔 신경 써주는 게 우리 역할이지 이렇게 할 거면 기계로 대체하지 널 왜 쓰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직업적으로 의식들을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교육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고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이유들을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뭐 점장이든 사장이든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고 그리고 모를 때는 좀 창피해 보이겠지만 온도계 꽂고 좀 트레이닝을 니들이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이게 익숙해지면 온도계를 빼고 해도 된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시키는 것 같아요. 물론 소리로 들으면 알잖아요. 뭐 그렇게 되지만 생 초보한테 소리로 들고 뭘 알아. 이거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커피 좀 하신다는 분들이 좀 그렇게 쉽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맛을 세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얘기하다 보면 야 뭐 그런 걸 세팅을 하냐 그 정도 다 알아야지 막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이게 뭘로 세팅 값을 머리로 맛을 그려야지 뭘 어떻게 맛을 어떻게 그려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좀 나도 머리로 말을 못 그리는데. 이게 그림 약간 그려지는 거 아직 혹시 안 해보셨죠? 응. 이렇게 좀 이렇게 되면 맛이 요런 맛이 나올 거야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걸 그냥 넣지. 직접 넣어서 이거 써 버려. 맛이 없다 버려. 철저하게 입으로 혀로. 왜 머리로 혀가 있는데 모든 일을 하는. 머리로도 하고 혀로도 하고 머리로 그렸을 때 잘못되니까 혀로 먼저 맞춰서. 손이 와도 나가는데도 먹을 수 없잖아. 한 숟갈. 정답이네. 정확하네. 네, 뭐 머리로 그려야 된다고 좀 커피 좀 하신다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까지 되기에는 정말 많은 트레이닝 시간이랑 뭐 어떻게 보면 경험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맛이라는 게 분명 있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교육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뭐 핸드드립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카페들이 가보시면 이제 푸어 오버라는 방식을 써요. 핸드드립 하시는 거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붓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핸드드립 할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푸어 오버 방식을 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는 물줄기로 네 맞아요. 써요. 네. 그게 일본식 스타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물줄기가 이렇게 가늘어요. 네 맞아요. 막 진짜 막 물 실처럼 내려오듯이 하는 스타일로 천천히 하는 게 일본식 스타일이거든요. 그건 이제 약간 동전 드립이나 이제 점 드립 스타일을 일본이 좀 약간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한국 분들은 푸어 오버 방식을 써요. 그게 뭐냐면 붓는 거야. 성격이 급해서. 네, 푸어 오버 방식의 장점은 쉽게 얘기해서 편해. 뭐 이렇게 누가 하든 대충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누가 하더라도 일반적인 커피 맛을 내주기 위한 이제 드리퍼를 사용한다고 했죠. 클레버 드리퍼를 사용했을 때 이제 푸어오버를 써요. 그러니까 물의 양은 그냥 들여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칼리타나 어떤 뭐 하리오 같은 드리퍼를 사용할 때도 쓰세요. 한국 분들은 보면.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들이분다고요? 칼리퍼를 쓰는데도? 네네네. 한번 나중에 이렇게 가서 보세요. 이렇게 드립커피를 시켜서 드실 때 물줄기의 스타일이나 내리는 방식, 그러니까 점 드립이냐, 동전 드립이냐, 나선형이냐 이런 걸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거 봤을 때 얘네들이 제대로 하는 카페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떤 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게 요 드리퍼와 요 원두를 내리는 방식과 적합한지를 알게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기도 먹어야 될 사람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칼리타 드리퍼를 썼을 때는 어떤 드립 방식을 써야 되는데 얘들이 어떻게 내리고 있나. 그래서 일본식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가는 물줄기를 쓰는데 일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에서 이제 유학하셨던 옛날 1세대 바리스타 분들 뭐 바기추 씨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스타일을 많이들 이제 하세요. 일본식 스타일을. 물론 그런 걸 접목을 해서 한국식으로 좀 개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한데 이렇게 핸드 드립이라고 시키면 대충
푸어보 방식으로 쉽게 내려버리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렇게 내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왜냐면 사용하는 드리퍼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드립식 스타일을 할 건지에 따라 어떤 물줄기의 방향성이나 어떤 방법들도 분명히 좀 차별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클레버 내리듯이 그냥 물을 들이붓습니다. 그냥 시간만 대충 재죠. 떨어지. 네네. 물 양이나 이제 시간만 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복합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시간, 양, 그다음 아까 내려주는 물줄기의 어떤 상태, 네. 그다음에 어떤 스타일로 내릴 건가, 드리퍼 선정 어떻게 해줄 건가, 그리고 원도 숙성도에 따라서 분쇄도를 어떻게 나누어서 이제 손님에게 드릴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릴 때 좀 성의 없이 내리는 것 같아 보이면 쉽게 내리는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그거에 맞는 클레버 같은 드리퍼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차별화된 일반적인 뭐 칼리타나 어떤 뭐 하리오 같은 다른 차별성이 있는 드리퍼인데 그렇게 내리고 있다라면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배워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배워가지고 내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먹었을 때 이 드립커피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드립커피를 많이 먹어보신 분이 아니면 이 커피가 제대로 내린 건지 안 내린지 잘 몰라요. 그냥 왜냐면 손님들이 지식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들 저희 가게도 그런데 원두가 한 두세 개 있으면 손님들이 그냥 이 원두를 알아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켜. 뭐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가 있고 뭐 탄자니아가 있고 뭐 에티오피아가 있다. 뭐 제품명은 또 있겠습니다만. 그럼 손님이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기 취향은 요런 건데요. 요런 맛은 어떤 거가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물어보면 좀 왠지 쪽팔리다고 느끼시는지 그냥 찝더라고요. 선생님 취향이 어떠세요? 물어보면 저요? 약간 산미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건 산미가 안 나는데요. 그럼 이거? 그럼 이거? 얘도 산미는 좀 약한. 그럼 나 이거. 이런 분들이 계셔서 모르면 쪽팔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바리스타들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더 네. 솔직하다고 봐요. 자기 취향이 이런 건데 이런 취향의 커피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제 다 물어보고 밀크티 시키기도 원 나쁜 사람이야. 왜 물어보고? 아니 궁금하잖아요. 저 새로운 거면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봐야 사실 됩니다.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이게 연두가 종류가 여러 가지여서 물론 대충 써있긴 하잖아요. 메뉴에 네네. 이게 뭐 끈적끈적한 초콜릿 맛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궁금하니까 뭐 썼냐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맛있어요라고 물어본다든지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 아르바이트생이라 맞아, 모르겠는데 맞아. 이렇게 많은 사람 맞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죠. 네. 왜냐면 우리 가게도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직원이라는 애들이 그러고 있어. 내가 불러. 너희 씨발로마. 내가 먹어보라고 했지. 여기 먹어보라고 했지 내가. 근데 네, 제가 깜빡하고요. 있어야지 스타일이죠. 먹어보라. 내가 니들 맨날 오면 먹으라고 하지. 내가 먹는데 돈 드는 거 아닌데 먹으라고 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 원두 먹어보고 네가 뭔 맛인지 체크를 해놔라. 손님이 물어본다.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너 때문에 이 가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내가 모르니까 난 당연히 네.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요. 다른 가게 가면. 초코는 무슨 맛, 어떻게 많이 달아요?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생각보다. 근데 물어보면 의외로 점원분들 다 마신 거 되게 많아요. 점원분들이 그러니까 꼭 커피가 아니면 다른 음료면 이건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밀크티라고 하면은 뭐 어떤 식으로 만드냐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당황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고 집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일할 때 느끼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자꾸 먹어보고 자꾸 이렇게 연구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손님이 10개 들고 갔어. 먹어보라 그래서 집에 음료 10개 들고 갔어. 만들자. 먹다 망거때 처음에 신메뉴 나오면 빨리 먹어봤냐고 막. 아니 그냥 먹어봐야 만들어봐야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손님한테 설명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아 이게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맛은 맛없다고. 그래서 손님이 물어봐요. 이거 맛있어요? 그러면 맛없어요. 너무 솔직하시네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이거 드세요. 그나마 이게 먹을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요. 왜냐면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있을 때 물론 그 사람 취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혹시나 덜 억울하시라고 비싼 돈 주고 먹는데 특히나 이제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는 다 뭐 냉동했다 해동하고 뭐 맛이 대부분 없잖아요. 그나마 맛있는 게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이게 좀 먹을만 합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설명을 솔직하게 하죠.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웬만하면 맛없으면 맛없다 얘기하고 내 주관적인 입맛입니다만 제 취향엔 이게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는 편이라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선입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각자 그 바리스타들이 좀 잘 설명도 해주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좀 소개도 좀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이 가게들마다 뭐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좀 직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의 그런 가게들은 손이 물어봐 주기만을 바라는 눈 초롱초롱하게. 네, 막 물어봐 주면 막 얘기가 막 수수수수 나오면서 막 아 정말 이 가게 분위기 좋네 막 이렇게 되는 가게가 있는 반면 손님만 오면 눈을 피하는 뭐 물어볼까봐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게들은 점원이 보통 피곤해 보여. 가게에서 말 시키지 마시라고 얼굴에 써있어. 되게 주문도 되게 사무적으로. 뭐 시키시겠어요? 스몰이요, 톨이요. 아, 나 그런 거 너무 슬퍼. 너무 사무적인 거. 그냥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주문받는 게 좀 너무 힘든 건 아는데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청역에 있는 스타벅스 갔었는데 거기 종업원이 진짜 맑았는데. 아,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했어요. 너무 기억에 남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런 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인상도 남고. 너무 밝게 웃으면서. 네. 아직도 기억에 나요. 아, 이쁘세요? 예뻤어요, 또. 어머. 예쁘신데, 또 가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타벅스, 그니까 딱 커피를 받고 나왔는데, 커피보다 그분 생각밖에 안 났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네. 너무 밝고 예쁘셔가지고. 저는 이런 게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돈 받고 파는 거지만, 이렇게. 커피를 먹기도 전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이런 거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기분이 축 처져 있고 기분이 나쁠 때 왠지 정말 뭐 하나라도 좀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주는 게 바리스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바리스타들이 전문성도 없지 인간미도 없지 다 없어. 왜 이렇게 다 없어? 다 없어. 그럼 카페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미 팔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데 만드시면 됩니다. 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까 몇 군데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마원동이요? 마곡지구. 아, 마곡. 거기 지금 먹어볼만. 약간 좀 이렇게 떡그러니 아파트만 있는데. 혹시 몰라요. 지금 네? 상암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쵸. 맞아. 그거 개발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맞아. 때문에 아, 마곡지구예요? LG 쪽이 다 가잖아요, 그걸로.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마곡으로 가야 되나요? 돈이 없네요. 빚내서 가게를 차리기에는 용자가 아직 못 되는. 힘내봅시다. 네. 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맛을 느꼈던 가게들이 또 있나요? 손맛이라고. 그걸 손맛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냥 커피가 맛있었던 데들이 손맛이 있었던 데들이 아닐까요? 그 가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사람이 내주는 게 좀 그나마 내 입맛에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있었을까요? 그 회사 주변에 그 아저씨가 이제 딴 데로 가셨는데 되게 조그만한 가게예요. 진짜 한 3평 되는 가게인 것 같아요. 거기 딱 거기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일하던 분은 아니고 그 가게가 이제 저기 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막 노홍철처럼 턱수염을 이렇게 쭉 기른 아저씨가
아저씨는 아니지.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한 30대? 뭐, 그러니까 노안이라고 치면 20대? 왜냐면 이제 그게 약간 힙합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아, 힙합하는 친구였어요. 그런 느낌의 옷차림이었어요. 네. 또 수영까지 기르고 있으니까 그래 더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 야구 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 친구였는데, 뭐지? 제가 거길 자주 가진 않았는데, 새로 바뀌고 나서 언젠가 한번, 뭐, 누구를 잠깐 만나러 갔는데, 커피는 마시기가 좀, 오후 너무 늦게 와서 그래서 밀크티를 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밀크티 그러니까 티백을 쓰잖아요, 보통. 아니면 진짜로 우린 게 아니면 거기서 티백을 썼는데, 밀크티 브랜드를 좋은 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브랜드 걸 쓰더라고요. 우리도 비싼 거 쓰고 있어. 좋은 거를 쓰고, 그리고. 한 통에 몇만 원짜리. 그리고 우유나 이런 거를 비싸. 힘들어. 거품을 잘 내가지고,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홍차의 향이 살면서 맛있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그 전에는 원래 거기 잘 안 갔거든요. 너무 좁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위생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사실. 좀 이렇게. 그래서 잘 가진 않았는데, 거기가 맛있어서 커피도 먹어봤더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기대를 안 하고 딱 먹어야겠다. 맞아. 감동이 밀려와. 원래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 티백을 안 썼는데 본인이 오고 나서 이게 향이 괜찮은 것 같아서 자기가 여기다가 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좀 자주 만약에 먹게 되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그 머신기가 막 많고 막 해서 2명이서 점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거품을 낼 때 아이스 내주는 조그만한 진동 그거 있잖아요. 있어요. 그거를 따로 사셨는지 그거를 하셔가지고 한쪽에서 또 아이스 음료 나오는데 이쪽에서 막 내리고 있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프로의식이 좀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이 딱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1시인가부터 한 3시인가까지만 딱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아예 코어 타임만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나중에 저녁 때인가 한번 다시 가봤는데 그분이 안 하고 이렇게 주인이신지 아주머니 분이 하셨는데 맛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분이 잘한다는 건 알았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했었는데 그분 뭐 딴 데 스카우트 되셨는지 없어지셨어. 딴 데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면 가게 입장에서는 좀 자꾸 붙잡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한 게 이 서비스직 쪽 업계를 보면 그냥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막 이런 개념이 꽤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긴 많은 건 알겠는데 물론 이 사람이 없어도 가게가 돌아가는 건 맞는데 가게를 위해서는 그래도 이 친구를 잡아줘야 된다,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사업주들이 잘 없어요. 좀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을 잘하고 커피 맛도 잘 내줄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가게를 위해서는 오래 있어줘야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뭐 이유가 있어서 갔겠지만 그 친구가 나갔을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생각 외로 사업주들이 너 가고 싶으면 가. 너 말고도 올 사람 많아. 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이. 그래서 뭐 내가 뭐 안 잡는다. 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장님들은 네. 맛없어. 가끔 저녁 때 보면은 보통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왜냐면 이제 네. 직장인 주변 한 5-6시 되면 이제 그렇게까지 몰려올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그 사장님 젊은 사장님이었거든요. 네. 나 많아봐야 40대로 보였어요. 그랬는데, 밀크티를 내려뒀는데, 이게 밀크티야, 물이야, 약간 이런 맛이 나고 사장님 이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랬더니 시럽 넣어 먹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다시 해주겠다고. 시럽 타주면 된다니까. 그래. 제가 시럽을 빼달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만큼만. 했는데 눈에 보이지. 그래서 잘 못하시는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긴 했어요. 그게 확실히 똑같이 내도 맛이 다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베리에이션으로, 그러니까 물론 아메리카노도 맛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일정하게 사실 뜨거우면 또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베리에이션에 우유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이상하게 하면 같이 맛이 이상해지니까 섞여갖고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먹으면 확실히 약간
단맛이 시럽을 넣은 게 분명히 아닌데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밀크티든 라떼든. 근데 이제 잘한 사람들이 먹으면 근데 대충 먹으면 그 우유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쓴 맛이 나는. 정말 약간 비릿한 맛도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비릿한 거는 이제 오래된 우유 썼거나 그런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번 이상 우유를 보통 데우라고 이제 교분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한 번만 스티밍해서 쓰는 게 최고죠. 근데 이제 2번, 3번 된 우유를 아깝다고 이제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베리에이션이라고 해도 약간 우유 맛이 좀 닝닝하거나 좀 비릿한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유들은 확실히 식으면 확 나. 아까 저는 향이. 샷을 내리는 걸 봤는데 너무 잘 내리시는 거예요, 샷을. 그래서 되게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먹었는데 약간 끝맛에 비릿한 맛이 올라와가지고 우유가 오래됐나? 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유 관리를 철저히 하는 데는 사실 철저히 해요. 한 번만 쓰고 무조건 다 버리고. 근데 저희도 한 번만 쓰다 버렸던 것 버렸죠. 같은데. 그러니까 우유가 사실 버리다 보면 양이 제법 되거든요. 무시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 돈도 사실 뭐 우유 한 팩이 지금 뭐 제일 싼 게 1,850원? 요즘 이제 그 정도 돼요. 업자들이 받는 게. 물론 시중보다 훨씬 싸죠. 하지만 어쨌든 그 우유 한 팩을 쉽게 막 써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쵸. 없거든요. 한 푼이 아쉬운데 요새 지금 카페들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꾸 아끼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유나 원두 아끼려고 해서 원두도 좀 적게 쓰고 좀 내리려고 하고.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을 뭐 넘치는 것까지는 뭐라 않겠는데 줄이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선들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깝다라는 이유로 자꾸 이제 스스로 타협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우유도 사실 맛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네. 약간 그 막 진짜 뭐 네, 이렇게 약간- 500원짜리 빵이나 이런 데 만드는데 보면은 이제 되게 저렴한 우유들 있잖아요. 진짜 우유랑 뭐 이렇게 뭐 섞어갖고 하는 그런 네, 우유들. 탈지 분유 이런 거 섞어 그런 만든 우유가 거는 있어요. 확실히 같은 밀크 베이스로 음료를 했을 때 맛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고소하고 맛있는 라떼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뭔가 밍밍한 라떼가 있잖아. 밍밍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커피가 좀 어려운 게 이 궁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면서 자꾸 느끼는 거예요. 하나씩 배워가는 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걸 많이 하잖아요. 다른 요 가게에서 요 장비로도 써보고 저 장비 써보고 요 재료 써보고 저 재료 써보고 느끼는 게 그 커피 원두와 맞는 우유가 궁합이 있고요. 또 요런 커피와 맞는 머신기나 글라인더 궁합이 있어요. 이게 쉽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쓰는 요 커피 상태에서는 요런 스타일,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좀 구수하면서 약간 그 소독내가 안 나는 우유 같은 거. 왜냐면 소독내들이 날 수가 있거든요. 뭐 서울우유나 매일우유도 이렇게 먹어보면 비슷비슷한데 뭐 서울우유가 좀 더 구수하고 좀 그런 게 있다라든가 아니면 파스텔 우유 쪽은 비싸지만 뭐 소독내 같은 게 안 나고 좀 깔끔한 맛이 뭐 좀 있긴 하죠. 깔끔하다라든가 네. 어떤 그런 장단점들이 있는데 서울은 살짝 이미 그러니까 좀 그 장단점을 물론 가격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영역도 있을 건데 근데 이게 궁합이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에스프레소인 경우에는 어느 회사 우유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먹어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미세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느꼈죠. 아, 이렇게 묘한 궁합들이 있구나. 그 장비뿐만 아니라 이런 재료들도 서로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료 선정할 때도 좀 다양하게 이제 테스팅들을 원래 하시잖아요. 레시피 만들 때.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심혈을 좀 기울이면 좀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좀 손맛이 느껴져서 좀 자주 가는 카페 있으세요? 저 회사 근처에 한 군데 아이스 라떼만 가는 데 있어요. 네. 거기는 아이스 라떼가 제일 맛있어가지고 큐브 아니어도 네, 그냥 아이스 라떼. 얼음이 녹아도 맛이 있어요? 네, 맛있어요. 잘 만드시나 보다. 네, 그분이 하실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 확실히 사람 차이가 네, 느껴지세요? 시간대마다 그 하시는 분들이 다르시잖아요. 대부분 네네. 이제 알바생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오시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딱 점심때만 하시거든요. 네.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잘 섞이는 라떼 되게 잘 섞이는 것 같아요. 우유랑 그 원두 자체가 잘 섞여가지고
맛이 뭐 어디 뭐 쓴 맛도 별로 많이 안 나고 약간 구수하면서도 약간 살짝 시럽을 안 넣어도 단맛도 잘 네, 느껴지고 정말 최적의 라떼네요. 구수한 네. 그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일단 라떼에서 단맛이 살짝 올라올 수 음. 있는 정도면 시럽 안 넣고도 정말 잘 만드는 거거든요. 네. 혹시 거기는 얼음 넣고 우유 넣어요? 우유 넣고 얼음 넣어요? 우유 넣고 진짜? 얼음 넣으시는 것 같은데. 얼음 넣고 그래요? 우유 넣나? 왜냐면 이제 그건 얼음 몰랐어요. 넣고 우유 넣을 경우에는 우유의 비율을 잘 못 맞추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에스프레소랑 우유도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우유가 좀 어느 정도 딱 맞아줘야지 맞아요. 그 맛이 나요. 이게 우유가 또 더 많아져 버리면 밍밍해지고 맞아. 갑자기 적어져 버리면 써져요. 갑자기 에피소드가 생각났는데 라떼를 시키셨어요. 저랑 같이 가신 분 라떼밖에 안 네네. 먹는 분이 계셨는데 근데 얼음을 너무 많이 넣고 채워준 거예요. 아. 그분이 한 번 빨아요. 라떼 얼음 마시면 어떡해?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둘 다 이걸 얼마나 넣으신 거냐고. 왜냐면 그분이 되게 진하다고 한번 깔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라떼는 얼음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분은 얼음을 넣고, 그러니까 저희는 200인가 딱 넣고, 그러니까 네, 저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잘못 팍 넣으면 튀어서 조심하게 넣게 되긴 우리가 넣은 건 하는데. 250. 우유 넣고 얼음 넣고. 네. 그 얼음만 더 넣고 넣으면 저도 그 분량을 감안해서 계량컵에도 안 넣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의외로 그렇게 하는 가게들이 많은데 그 비율을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그 난님은 좀 싫어했죠. 눈대 너무, 좋아요. 너무 심하다. 왜냐면 그러니까 얼음을 먼저 넣는 이유가 이제 얼음 그 우유 튀는 것 때문에 사실 네, 그렇게 많이 맞아요. 하세요. 근데 저희 가게는 얼음을 먼저 안 넣었던 이유가 네네. 양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비율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음 넣고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좀 안 맞아. 얼음이 또 제가 크기도 틀리고 네, 하고 맞아요. 양도 틀려서. 그래서 그 비율을 잘못 맞춰져 버리면 라떼가 써지거나 아니면 너무 닝닝해지니까 되도록이면 저도 이제 그 전자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요새 가게들이 다 보면 얼음 넣고 우유 넣어서 샷 넣고 나가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 가게는 비율을 잘 맞추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잘 맞추셔서 맛있었어요. 다른 시간에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네. 다른 분이 계셨는데 그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슬프다. 그 시간대만 가야 되겠다 이 생각 좀 했죠. 아니 똑같은 가게에서 먹는데도 확실히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노하우에 따라서 그런가 정확한 비율을 딱 맞추는 사람과 맞추지 못하는 근데 그분 되게 젊은데 네. 약간 힘이 항상 힘이 없어요.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이신데 약간 사기 싫구나. 아니 약간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러니까 귀찮다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뭐지 친절하지 않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힘이 없어. 시크해 시크. 힘이 없어. 아 힘이 없대. 힘이 없어. 뭐 주문하시겠어요? 뭔지 알 것 같아. 영혼이 없는 거야.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올 때 영혼을 놓고 왔어.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집에 가는 거야. 근데 맛있어. 근데 갖고 가. 반전인데? 갖고 가. 가끔 힘드시겠다. 그럼 시켜. 아이스 라떼요. 아니 뭐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돼. 문제는 아이스라떼 안 힘들어. 영혼도 없고 맛도 없을 때 문제인 거야. 영혼이 없어서 맛이라도 있으면 돼. 맞아. 영혼이 그런 거 없는데. 있잖아요. 맛집 갔는데 불친절하고 다 그지 같은데 가격 싸고 맛있어. 그럼 그래도 가잖아요. 저 옛날에 진짜 유명한 무슨 냉면집 갔는데 평양냉면? 아니 냉면 저 이남장이었어요. 이남장도 냉면이랑 수육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이에요. 부산에 있던 데가 올라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갔는데 저는 원래 물냉은 잘 안 먹고 먹으면 비냉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빔냉면이 먹고 싶어요. 비냉면 시켰는데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맵게 해주실 수 있나요? 육수를 부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종업원이 쭉 놓고 가면서 비냉 원래 매워요. 명언이네. 그래서 매워야지. 우리가 벙치고 이러고 있다가 그럼 양념장을 따로 주세요. 이렇게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맛이 그래. 있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누가 가자고 하거나 단체로 갈 일이 아니면 안 갔어. 그치. 똑같은 거죠. 싸고 커피숍은 맛있으면 갑니다. 근데 여기 불친절하진 않아요. 힘이 없을 힘이 뿐이지. 없을 뿐이지.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없어 그냥. 빨리 주문해. 빨리 만들고 집에 갈 거야. 뭐 할 거야? 그래도 직장인들이 많은 그 회사 같은 사실 점심때가 너무 정신없는 타이밍이긴 한 것 바쁘긴 같아요. 바빠요. 근데 바쁜데. 그때가 거의 피크라서 근데 저는 솔직히 카페 바쁜 데도 많이 있어봤는데
바빠서 힘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오히려 바빠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요. 재밌긴 그건 해요. 그렇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카페들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활력이 넘쳐요. 맞아요. 손님이 없으면 축 처지는데 맞아요. 음료 만들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 이렇게 뜻이 맞잖아요. 뭐 딱딱딱딱딱 이렇게 음료도 만들고 또 손님이 맛있어도 하고 맞아. 뭔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서로 이렇게 사인이 오고 가는 거. 제가 이거 할게요. 할까요? 오늘 뭐 그래도 오늘 바쁜 와중에도 단골 손님이 와서 기분 좋게 웃어주고 간다든가 엄청 좋거든요. 전 바쁜 게 싫은 게 아니라 바쁜데 있고 싶지 않은데 있을 때가 정말 싫은 거죠. 그래서 영어를 놓고 오셨나?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가게 분위기는 너무 안 좋은데 바빠. 물론 장사는 잘 되겠죠. 근데 이제 애들도 일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사장하고도 뭐 또 분위기도 좋지도 않고 애들도 다 영혼이 없어서 다 그냥 뭐 넉넉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고 그런 게 싫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활력이 있고 바쁘고 그러면 힘들면 힘든 거대로 오늘 손님 엄청 많다 스벌스벌 하면서도 재밌게 일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분위기 자체가 안 좋다 보면 다 안 좋은 거죠. 맞아요. 웃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처음 보는데 요즘 이제 그 젊은 친구들 보면 이제 화장대 곱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약간 좀 하얗다 싶을 정도로 하고서는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화장 저렇게 땀 열심히 일하지? 이렇게 하고 심심하면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안 웃고서는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저 가끔 무서울 때 있어요. 화났나 싶어가지고 얘기 걸어보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인생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되게 사무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으면 점장한테 확실히 하이톤인데 표정이 없어. 수고하셨습니다. 표정은 없어.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나봐. 안 좋은 일이 걔가. 그러니까 확실히 가게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조성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바쁘거나 안 바쁘거나 자기가 즐거우면 그렇게 표정이 나와지지 않거든요. 무표정한 사람이라도. 바빠도 얼굴이 밝은 가게들이 있어요. 네, 엄청 맞아요. 힘들어도 막 분주한데도. 욕하면 못해. 왜냐면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제가 맞아요. 자주 가는 고깃집이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고깃집인데 사실 식당들 가보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들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사실 저도 알아요. 힘든 걸 알기 고깃집은 때문에. 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제가 자주 가는 가게가 서비스도 좋은데 일하는 사람들이 다 웃고 있어. 그럼 자주 가죠. 근데 그 동네에서 맛집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의 줄 서서 먹는데요. 프랜차이즈인데도 서비스도 좋고 사람들이 올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다 요소 다 갖춘 거야.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좋네. 비냉은 원래 매우보다 100배 낫네. 그런 싸가지 없는 사람 인생은 원래 매워요. 명언 아닙니까? 맵지? 네, 맵지? 10몇 년 전인데 나이도 기억나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네? 맵지. 맵지. 아무튼 뭐 이렇게 커피도 손맛이다라는 거를 모든 바리스타들이 좀 느끼면서 좀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또 손님들도 서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가게들이 정말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바람들이 근데 진짜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게 물론 우리 가게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게들도 있는데 사실 보면 대부분 다 별로 안 좋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다니는 카페 중에 좋은 분위기의 카페들이 많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카페들이 더 많나요? 뭐 안의 상황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진짜 너무 좋아서 바깥으로 그게 퍼져나오는 카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카페는 없죠. 사실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들어가면서부터 다르고 그냥 그리고 바쁘기만 한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한 명만 특별히 친절한 사람이 있다거나 뭐 약간 그런 거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억에 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좋은 카페가 잘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 뭐 다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정말 밝고 어떤 좀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가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게 분위기를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사업주나 직원들 모두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디 그런 가게들이 좀 점점 많아지고 저도 그런 가게와 함께 일을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생겼으면. 근데 나이가 워낙 이제 좀 나이가 차서 하나 차리세요 이 정도면. 차리시는 게 빠를 수도 그 얘기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네. 그냥 차리세요. 너 그냥 네가 하나 해라. 네,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우리 오는 거 싫어하시는데? 아니 오지 제 가게 생기면 항상 부르지 않습니까? 네네. 아, 그렇긴 합니다. 네, 조만간 낚이지 않아요. 나름 측근이네. 조만간 자리에 또 잡히면 또 시간을 할당해 드릴 겁니다. 알아서 좀 하셔. 알아서. 그래서 뭐 근데 하게 되면 주말밖에 안 되시죠. 저는 이제 직장 그만둘 거라서. 조만간 그럼 풀타임을 네, 아무튼 좋은 가게가 꼭 다시 만들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네. 또 재밌는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는 바리스타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응원합니다. 네, 맛있게 뽑을게 노력하는 바리스타들도 많다는 점 그럼요. 네, 꼭 기억해 주셔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단골이시라면 이렇게 던져줄 수 있는 서로 인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정말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꼭 단골 가게에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들지 커피 많이 사줄게.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